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종목들 저희가 다뤄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공략해 볼 수 있는지 잠시 후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두 분이 소개해 주셨던 탑픽주, 먼저 이주연 이사님이 지난주에 스튜디오 드래곤 49,000원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51,000원대까지 지난주에 찍으면서 한 6.9%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사님.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 홀딩 해볼까요? 네, 뭐 오늘 좀 한한령 관련한 내용도 살짝 좀 기대감이 축소가 되기도 했었고, 뭐 왕이 부장이 한국에 방한할 가능성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홀딩해서 좋은 결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던 비올도 지금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목표가 9,800원까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장 긴급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도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한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3월 4일부터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결정한 데 이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발 관세 우려에 간밤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지난 거래일에 우리 증시가 이미 선반영으로 급락을 해서 잘 버티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추세 하락의 위험은 없는 건지 참 궁금해. 앞서 저희가 생쇼에서 뭐 200일선 미국 나스닥 지수가 뭐 200일선이 이탈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랬을 거면 벌써 밀렸겠죠. 한국 증시는 버팁니다. 라고 보고 불안하게 버틴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쪽에서 한국 증시가 그래도 작년에 나왔던 변화와 함께 같이 이어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일단 많이 빠졌었죠. 그런 쪽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MSCI 종목이 10개 이상 편출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위축이 됐던 모습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흐름들을 반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외에 플러스 더 위축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작년에 그만큼 미리 어떤 시장에서 위축을 많이 받은 만큼 그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밸류 메리트가 있는 지수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은 많이 올라서 뭐 밸류 부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밀린다고 하게 되면 한국은 또 그럴 자리가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버티고 다시 방향성을 모색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기서부터는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일단 지금 미국 중심에서 정책들이 많이 썼던 부분들 쪽에서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가 우리대로 나름대로 챙기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EU에서는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파들을 견뎌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책과 함께 좀 더 챙겨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미국 쪽에서 비미국 쪽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연결됐었을 때 그래도 비미국 쪽에서 선전할 가능성들이 더 높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올해는 그래도 미장보다는 다른 쪽에서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는 다행히 이 급락세는 조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참 안도의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지금은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세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좀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수출주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트럼프가 아마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도체, 자동차 같은 수출주에도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주연 이사님.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관세 리스크가 지금은 좀 많이 크고 노이즈가 일단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주가의 상승 상단을 좀 많이 크게 열어두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하단이 그렇게 많이 열리고 있는 구간은 아니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단을 다시 한번 좀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좀 나왔던 내용 중에 그 수출입 동향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거의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에 뭐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1%대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달부터 반도체는 본격적으로 좀 하락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었고, 이번에 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거죠. 네, 근데 보통 과거의 어떤 역사들을 좀 보면은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을 때가 단기적으로 좀 저점인 경우들이 좀 많았었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한다면은 앞으로의 회복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회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국 시장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부터 양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 양회에서 좀 내수 부양책의 규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예를 들면은 이구안신 정책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뭔가 더 어떤 규모가 더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반도체가 반등했던 가장 큰 원인 자체가 레거시가 좀 반등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그 원인에는 이 이구안신 정책에 대한 효과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 효과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엔비디아발 노이즈가 좀 진정되는 걸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 사이에서 지금 당분간은 좀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 이 노이즈가 해소가 되는 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코어스 주문이 좀 줄었다, 엔비디아가 TSMC 쪽으로 코어스 주문을 줄였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되면서 엔비디아를 급락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로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어스 주문이 줄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AI 그 GPU 가속기들은 대부분 코어스로 당연히 좀 그 이제 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치기 때문에 코어스가 줄였다는 거는 결국에는 AI 반도체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 자체도 좀 해소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당분간은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현대차가 GM과의 어떤 공급망 뭐 공유라던가 이런 것들 디테일한 세부 전략들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관세 우려를 좀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자동차와 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그럼 이어서 저희가 섹터별로 하나하나씩 전략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조선과 방산주들 투자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산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60만 원대인 이 종목이 지금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HJ 중공업이 결국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했고, 한일단조, RF 시스템즈 등 지금 20% 넘는 급등세 또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지금 최근 신고가 행진을 달리면서 방산 기업들이 상승 랠리를 주도했는데요. 오늘 이 영향에 우리 국내 K 방산 기업들의 주가도 지금 활짝 웃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K 방산 기업들 지금 날개를 단 것 같은데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나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남아있나요라고 하게 되면 별로 안 남아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오른 감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제 스토리가 더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쪽에서 좀 감정이 상할 정도로 약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변화를 봤었을 때 일단 쉽게 종전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유럽은 일단 직접적으로 우리가 챙기겠다,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 쪽으로 방산주가 강하게 아침부터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러면 가장 수혜 폭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부터 챙겨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얘기는 많았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에 한진중공업 때 특히 마닐라 필리핀 수빅 조선소 쪽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군함 쪽과 관련된 쪽들을 계속 또 챙겨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전히 이번에도 같이 비슷하게 군함 쪽에 대한 수주권들이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잊혀졌던 몰랐던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나오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탄력들은 계속 살아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서 방산주 다시 정고점대 돌파해서 강하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는 시나리오만 갖고 대응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까지 강하게 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이는 이제 3월 말 지나서 이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었을 때 시장의 가장 큰 타겟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게다가 기대감이 얼만큼 반영됐느냐 그에 따라서 뭐 PBR 기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어떤 잣대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고점대 그리고 정고점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데 좀 더 낫겠다라는 쪽에서 비중 관리는 하시는 쪽으로 시각을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와 함께 또 조선주들도 지금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조선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선주는 관세 무풍지대 가장 안전한 지대다라고 지금 꼽히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력의 증강을 위해서 30년간 매년 10조 원 규모의 MRO 발주를 할 거다라고 밝히면서 이 정책이 국내 조선주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조선주는 트럼프가 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잖아요. 가장 먼저 한미 조선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조선 섹터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조선은 장기적인 어쨌든 스토리는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기대는 가져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신 대로 워낙에 또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또 장기간 또 올랐기 때문에 역시 고가에 대한 부담을 아예 내려놓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조정 시에는 뭐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은 충분히 괜찮겠습니다만 시세가 나왔을 때 고점에서 따라잡는 것들은 조금 부담은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가 일단 3월 달 말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실 뭐 월말이 되면 될수록 조금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재개가 되고 좀 주가상으로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하나의 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MRO 관련해서 거의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하나오션은 신고가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MRO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좀 시장의 트렌드로 좀 잡혀가고 있는 게 LNG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보고서가 있었는데 쉘이라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2040년까지 LNG 뭐 이제 수요가 60% 이상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 일단 원인은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요거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LNG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뭐 LNG 뭐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요량이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LNG를 또 운반하는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확보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좀 조정 시에는 좀 담아가는 전략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소외됐었던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뭐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조정 시에는 좀 담아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고가에서는 따라잡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섹터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기조를 그릴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조선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관세 폭탄에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다 뭐 이런 제목으로 지금 증권 하나증권사에서 휴스틸을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덕분에 오늘 강관 업체들의 주가도 눈에 띄는데요. 트럼프의 중점 정책인 화석 연료 개발 확대와 함께 미국 내 공장 운영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우리나라 강관 업체들이 이렇게 알짜배기인지 몰랐어요. 미국 내 뭐 공장을 뭐 건설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휴스틸의 개별 기업의 호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강관 업체들도 지금부터 트럼프의 수혜주로 또 봐야 하는 한 섹터로 자리 잡을지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관광업체도 관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라임을 아주 제대로 맞추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이주연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LNG 쪽은 시장에서 또 같이 부각받는 주된 주도 섹터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밸류체인들 꼭 챙겨보셔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관광업체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즉 미국에서 어떤 투자나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끌고 나갔었을 때 한국이 잘하는 특산품 쪽에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 관광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단점은 지금 아직까지 한국산 그리고 또 관련돼서 우리가 부과될 이제 관세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미국은 필요한 쪽에서는 그리고 당장 어떤
손을 벌릴 수 있을 밖에 없는 쪽들에서는 관세를 매기지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관 쪽들, 특히 유정관 그리고 또 가스관 관련된 쪽들에 대한 변화들을 계속 체크해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휴스틸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개인적으로는 휴스틸보다 넥스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되고 있고 지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가 좀 더 크고 같이 미국 공장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넥스틸이나 아니면 글로벌 세아 인터내셔널로 대응이 가능한 세아 제강 지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승폭은 좀 더 좀 미미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들은 계속 또 관심 있게 보자. 하지만 관세 뉴스는 계속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관 섹터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휴스틸의 넥스트로 넥스틸 LNG 밸류체인 수혜주로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넥스틸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계속해서 뭐 조선 방산으로 참 시끄러운데 조용한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 지금 보로노이가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한 양행도 8%, 뭐 D&D 파마텍, 셀비온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 하락의 수혜는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 논리를 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주연 이사님, 국내 바이오 기업들 그동안 좀 쉬었잖아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부터 좀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좀 시동을 걸어도 좋을 만한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4.1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앞자리가 5를 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느새 4.1까지 떨어졌고 이젠 앞자리 3까지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제약 바이오를 많이 좀 압박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게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였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를 찾아 나가고 좀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워낙에 미국 증시가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 안에서 그나마 좀 빨간불을 켜고 있고 그나마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쪽들이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정 어느 정도의 어떤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CO2 배출량 그 규제 완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2차 전지한테는 이제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나마 2차 전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지수를 방어해 줄 수 있고 좀 끌어줄 수 있을 만한 또 업종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월 말부터는 유럽 폐암학회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미국 암학회 있고 또 5월 달엔 아스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그 학회에 참가를 해서 뭐 관련 뭔가 일정이 있다던가 모멘텀이 있다던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라던가 뭐 보로노이라던가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이사님은 일정과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제약 바이오 섹터도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미수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K바이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약 바이오 종목들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보긴 보던데 지금 같은 환경 쪽에서는 그래도 바이오주 살아나기가 딱 좋은 환경이죠. 그렇긴 한데 바이오는 섹터로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섹터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성과나 아니면 그에 따른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부각받는 종목들인 그때마다 다르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시점 쪽에서는 가장 먼저는 시가총액 1위인 벌써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좀 바뀌었습니다. HLB가 2위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러니까 알테오젠, HLB 모두 다 두 종목이 시가총액 1, 2위로 바뀌었고 아쉽지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시장의 주인이 약간 코스닥에서 바뀌었다는 걸 언급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종목들을 찾았을 때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성과가 나올 게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ABL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정도쯤에는 ABL 바이오 이번에 ADC 이중 면역 항체 관련된 쪽에서 성과가 아마 나올 때가 다 됐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일련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학술 쪽에서 학회에서
계속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개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기대감이 가장 먼저 높은 종목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또 4월 달에 들어오는 뭐 신경학회 그리고 미국 암 연구학회 AACR 이런 쪽에서도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는 또 유한양행 또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 일본에도 허가가 난 이상 추가적으로 미국 쪽에 대한 성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유한양행도 챙겨볼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루닉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학회 때마다 등장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처진 부분들 쪽에서 성과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서 돼가는 게 좋겠다. 일단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다양한 학회 일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두 분이 다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이주연 이사님은 앞서 3월에 유럽 폐암학회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4월 미국의 또 암학회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유한 양행과 보로노이 그리고 알테오젠 이 세 가지 종목을 특징주로 한번 꼽아주셨고요. 예,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앞서 ABL 바이오를 일단 특징주로 가장 먼저 꼽아주셨고 그리고 유한 양행과 루닛을 눈여겨보자라고 특징주 꼽아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특징주들 꼭 한번 관심 종목에 지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재건주와 양회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방 많은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들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설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잠정 중단할 것을 트럼프가 명령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재건주들 당연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사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 당연히 좀 서명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좀 변수가 있긴 하거든요. 네. 재건주들 현재 구간에서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참 국제 관계는 매혹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제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재건 쪽에서도 그런 얘기는 좀 드렸었죠. 이게 단순하게 이권이 걸린 쪽들인데 동맹이라고 아니면 거기서 돈이 금액이 뭐 400조, 700조 된다고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쪽을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지금 손절보다는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쪽들은 개인적으로는 건설기계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기계는 재건 쪽만 바라봤던 건 아니라 재건보다 더 큰 흐름들 쪽에서 아마 요즘 그러니까 이번에 사태 쪽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광산 개발이란 광산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광산에 대한 개발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그에 따라서 개발은 누가 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건설기계 쪽들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은 또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자국의 생산시설, 제조시설을 계속 확충하려고 하는데 기초 작업들은 다 건설기계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기계 쪽은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북미 쪽의 성과를 계속 또 주력으로 낼 수 있는 쪽들은 HD 현대건설기계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런 좀 섹터별로 좀 다르게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재건주들 안에서는 또 투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건설 기계 쪽은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특징주로 HD 현대 건설 기계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개막해서 이에 따른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은 없을지 우리 이주연 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 양회 모멘텀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할 만한 그런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짧게 보시는 거여서 그거는 뭐 한알령이나 이쪽들이 좀 가볍기는 합니다만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피해 섹터들이죠. 중국의 어떤 저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봤었던 종목들의 어떤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회가 오늘 하루 열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또 계속 열릴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저가 수출 정책이 좀 전환이 되는지 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물량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었던 뭐 태양광이라던가 그리고 철강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도 좀 가격을 올리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이라던가 이런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 쪽에서는 뭐 포스코홀딩스라던가 뭐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던가 네, 이런 쪽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참 많은 섹터들 저희가 다뤄봤어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오늘 탑픽주로 꼽아오셨을까요?
네, 역시나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너지 쪽 보게 되면은 일단 또 중심은 미국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종목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좋아요. 그게 더 중요하죠. 종목은 신성 ST입니다.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이유가 이번에 올해 미국의 발전원별 가장 설치량이 많은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태양광이고 두 번째가 ESS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 ESS 쪽에서 가장 성과를 내고 있고 북미 쪽에서 이제 투자가 완료가 돼서 이제 성과를 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까지 나갔었을 때 올해 작년 매출액 대비 아마 2026년 가게 되면 매출이 3배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회사 측의 전망 그대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는 탄력을 더 받고 ESS 관련된 쪽에 부품주의 핵심으로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직전 고점대는 당연히 넘어가는 관점 쪽으로 해석하면서 에너지 쪽의 핵심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우리 김미수 대표님은 에너지 안에서 ESS, 그중에서 신성 ST 탑픽주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이주연 이사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까요? 저도 에너지 관련한 기업인데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LNG 관련해서 계속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미국 중심으로 LNG 프로젝트가 계속 좀 확장되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뭐 자원 개발 담당하고 있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LNG 그 개발에 대한 어떤 수요는 늘어날 거고 최근에는 뭐 알래스카 이 공동 개발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또 참전이 아니죠. 참여 의사를 좀 내뱉었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도 충분히 포스코 그룹주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어떤 수급들 자체도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에너지 섹터를 공략하시네요. 우리 김미수 대표님은 ESS 쪽의 신성 ST, 그리고 우리 이주연 이사님은 LNG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오늘 탑픽주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에서도 잘 버티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